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학년도 제 수업과 시험에 나왔던 적중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이 좋았다 뭐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한 것이 실제 시험에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미 여러 번 공개했는데 이 화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대 정치 외교학을 졸업을 했고 김영 편입학원에서 연대 고대 편입 논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대 편입 논술이 도입된 게 2012학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뭐 고등부 논술, 메가로스쿨에서 리트 논술 등등도 2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논술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적이 아무래도 적중 사례랑 밀접하니까 실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가장 최고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1차 통과자는 이제 70명, 2차 통과자는 35명, 그리고 연대 편입 논술 통과자가 24명, 고대 편입 논술 통과자가 7명, 그리고 연대 수시 논술 통과자가 4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 자, 1단계가 보통 3배수를 뽑는 걸 감안할 때 2단계 합격률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관왕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전적 때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동일 계열과 비동일 계열 그 자체로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비동일 계열이면서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이 없다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합격의 결정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불리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가 갖고 있는 스펙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학과별 합격생들의 내용은 김영 편입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갑식 강사 찾아서 교수 카페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제가 학과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35명의 합격증과 합격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합격 케이스인데 328대 1 합격생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 고대 경영 1반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때 고대 경영에서 1명을 뽑았기 때문에 무려 경쟁률 328대 1이었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고대 그 면접반까지 수업을 들은 제 수강생 중에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전적 때 전공이 경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술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학생이 있는데 오늘 합격증입니다. 오관왕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5학년도 학생이었는데 연대 정외과, 그리고 성균관대 경희대학교 정외과, 그리고 중대는 영문입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국제관계학과 정외과죠. 근데 정작 이 학생 본인은 정외과도 아니고 영문학 전공자도 아닙니다. 학교도 지방캠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대를 따지고 있는데 그런 거 아무 관련이 없고 논술 잘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잘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합격증 5장이죠. 오관왕 합격생 합격증입니다. 자, 출제되는 걸 확인을 해야 우리가 적중 사례를 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연대 사회계열은 1번, 2번이 이렇게 설명평가형이 주로 나오고요. 이건 2024부터 반복되고 있는 형식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 유형편이나 연간 커리큘럼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도표가 나오고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연대 사회계열은 이번에 1번은 설명형, 2번은 도표 플러스 평가형 나왔다. 그리고 이 설명과 평가형은 비슷하게 풀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2019학년도부터요. 연대 논술은 우리가 3기로 구분하는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주로 3기에 해당되는 공부다. 자, 그리고 고대는 인문사회가 비슷합니다. 1번이 요약형 400자, 그리고 2번은 설명평가형입니다. 고대 사회는 도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인문은 도표가 결합이 안 돼 있다는 정도만 다릅니다. 2025도 참고로 잠깐 보여드립니다. 비교가 안 보이죠? 2024부터는 연대 사회 논술에서도 비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었죠. 주로 평가형 설명형인데 평가가 주로 나옵니다만 설명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2026 사회논술 1번이 그래 했죠. 그리고 2번에서는 도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문은 1, 2번이 2019 이래로 비교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고, 고대 역시 마찬가지죠. 1번 요약형 400자, 2번은 설명평가형 1400자. 연대고대 차이점은요,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습니다. 연대는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차이점은 연고대 모두 인문은 도표가 없다. 2024도 참고를 한 번 더 보여드린 겁니다. 보고 넘어가면 똑같죠. 자, 그리고 적중의 신 해서 유형표는 100% 적중했습니다. 문제와 실제 유형이 그 일치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실제 제시분야 쟁점에 대한 적중 사례이기도 한데 2026 연대 사회논술
영어 지문 나왔던 것이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요 글에서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도 2025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논술에서 필연의 정치학, 그리고 2023 연대 또 나왔었고 파이널 할 때도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요 상세한 것은 화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대 인문에 나왔던 공간 문제, 플라톤 예술론 침대 비유는 유명한 비유예요. 이거는 정점 심화편 책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실전 문제 풀 때도 활용을 했던 문제이고 제시문 자체가 같습니다. 그 다음 2025 연대 사회 에세는 중도, 2019학년도 연대 수시논술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5 연대 인문 행복 제시문인데 2010 고대 수시논술, 그리고 2019 고대 인문논술 편입에도 나왔던 제시문이기도 합니다. 제시문 자체가 흡사합니다. 2024 연대 인문에 나왔던 수학, 요것도 2009학년도 연대 수시논술 수학 그대로 나왔고, 2024 고대 인문에도 나왔던 자유론, 2009 고대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자유 자체는 쟁점 심화편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로 다루고 있고요. 2023 연대 인문 제시문다, 이거는 글쓰기 읽기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 다랑 1차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2015학년도도 2017도 그랬고 등등 대표적인 것만 한번 확인을 했고요. 대표 사례를 보시면은 1번 달을 근거로 가와 나 설명하시오, 적용 설명이죠. 자, 2번은 라를 근거로 달을 평가하시오, 도표 플러스 평가인데 1대1 구조그럽니다. 그냥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1번은 적용 설명형이고 1대2입니다. 2번은 1대1이고 평가형입니다. 1대1 평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량 배분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형식을 수업 때 똑같이 다뤘습니다. 보시면은 2026 12월 직전 파이널 5강 종강 때 시험 직전에 다룬 수업인데 보시면 1번이 나다를 근거로 라의 그림 해석하 적용 설명입니다. 똑같죠? 나다를 근거로 적용 설명. 2번이 라를 다양한 관점에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를 평가하시오, 1대1 평가형이죠. 1번 적용 설명과 2번 도표 플러스 1대1 평가형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냥 평가 설명이 일치했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게 지금 연대 사회논술 문제인데 문제 1번 2번 패턴이 똑같죠. 마치 12월달 시험 직전에 한 것이 5강인데 시험에 다른 논제 형태입니다. 1대1 천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대 사회논술은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형에 대한 적중 사례입니다. 고대 논술 인문사회 1번 요약형 400자로 요약하시오. 요약 자체가 하나의 챕터로서 다룹니다. 이건 사실은 거의 1년 내내 다루기도 합니다. 과제물 중에도요, 신문사설 300자 요약하기도 이런 문제는 아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수업했던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 문제입니다. 이거는 연대 인문 1번 2번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논제를 보시니까 비교하시오, 차이에 대해 서술하죠. 차이에 대한 서술력 표현도요 비교랑 같은 편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 논제에서는 비교로 분류가 되는 문제요.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수업 때 다른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실제 화면입니다. 강좌명에 보시듯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다뤘죠. 요약과 비교는 거의 1년 내내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요 거의 뭐 비교 박사 학위를 받아도 될 정도로 아주 비교에 통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논제에서 양대 산맥 그리면 이겁니다. 아까 비교하고요, 지금 나 평가형입니다. 위에 박스에 연대 사회논술 1번 2번 그리고 고대 인문사회 2번. 그래서 연고대 통합 타이틀전을 벌이면 지금 설문평가가 가장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교랑 더불어서 논술 공부 양대 산맥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보시니까 이제 설명하시오, 평가하시오 많죠? 논하시오지만 이건 이제 때에 따라서 평가로 분류가 되고, 이번에는 평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 여러 군데 출제가 됐다를 보여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뭐 한없이 많죠? 그죠? 구체적으로 강좌명 그리고 교재명의 페이지까지 다 증거로서 제시해드리고, 이거는 실제 수업 화면입니다. 논중 평가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설명과 마찬가지 풀이법이 비슷합니다. 화면을 제가 평가형만 캡처했습니다만 설명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대 사회 2번은 도표 해석형입니다. 도표는 연대 고대 사회논술만 나오는데, 이번에 고대는 사회논술에서 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안 나왔다 뿐이지 원래 고대 사회논술도 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준비한 학생들도 사회논술은 반드시 도표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도표를 해석하셔라는 말이 없더라도 라의 내용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표거든요. 그 도표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밑에 여러 가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도 다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화면 잘 캡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제 수업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형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와 쟁점입니다.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적중 사례요. 자, 주제에 대한 건데 연대 사회 1, 2번에 나왔던 것이 역사 종언을 둘러싼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문과에서 이건 이제 일그러지 우리들의 영웅인데 요런 거 비슷한 제시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데 그걸 수업 다뤘었고 역사의 종언 요 제시문 나 내용인데 이것도 민주주의 표현 자유 정치 경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업에 다뤘고 여러 번 출제된 논점이고 특히 이제 2025 고대 사회 논술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종언은 2021 연대 인문 2025 고대 사회 풀셋 1강 우리가 다뤘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만큼 쟁점 심화편에서 특히나 이 정치를 아주 많이 다룹니다. 이 민주주의 둘러싼 정치는요, 논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뭐 우리가 주제 하나만 딱 꼽으라 하면은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역사의 종언도 여러 번 나왔었고, 연대 인문 1, 2번에 나왔던 공감입니다. 자, 공감과 예술 두 가지가 나왔어요. 1번은 공감에 대한 비교, 2번은 예술을 둘러싼 비교입니다. 질문은 이제 비교지만, 자, 연대 기출, 그죠, 101쪽, 122쪽, 여기 2024 연대 사회 하프 등등에서 대동소이한 질문인데, 공감은 특히나 그래요. 그리고 예술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부정론, 침대의 비유를 둘러싼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침대고, 침대를 모방한 것이 그림이니, 그 그림은 이데아로부터 3단계 떨어져 있으므로 복사의 복사물이니까 허접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2번이었고, 그 다음에 강의명, 그리고 강좌 타임코드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대에서 사회논술에 나왔던 이 공론장, 그리고 정치 실패, 유료 노동자 조금 낯선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걸 둘러싼 논쟁들인데, 우리가 그 현대사회 원리가 양대 산맥이 뭐냐면 정치 원리,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원리, 경제 원리가 우리가 정점 심화편에서 아주 핵심적인 챕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정점 분석 178쪽에서 196쪽, 공론장은 351쪽, 그 하프 1회, 풀셋 1회 등에서도 비슷한 논점을 다룬 적이 있어요. 실제 구체적인 근거들이고, 여기 나온 대표 강자들입니다. 수업에서 다뤘던 정치 원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등을 둘러싼 정치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논점이다. 요거는 이제 기본 유형편에 나왔던 2023 연대 인문 문제 영어 지문입니다. 제가 제시문 자체를 적중시켰던 제시문 단은 출제는 2020대 수시논술,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형광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수시논술 나왔던 것은 한글로 나왔고, 편입에 2023 연대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은 영어로 나왔을 뿐입니다. 완전히 같은 제시문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사학입니다. 똑같은 게 2024 연대 인문에 나왔던 수사학적 제시문 왼쪽이 편입 제시문, 오른쪽이 제가 수업에서 다뤘던 제시문입니다. 똑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번역이 돼서 원문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 이와 같이 제시문 자체가 적중되기도 합니다. 주제가 적중되기는 아주 비일비재하고, 대비법은 이제 구체적인 OT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는데, 수업 방식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강의가 3시간이죠. 그리고 쓰기가 있고 첨삭이 있는데, 이거는 다 강의 시간 외에 여러분이 별도로 저랑 약속을 잡고 하고, 쓰기는 집에서 과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첨삭이 한 15분 걸리는데, 대면 첨삭 혹은 비대면 첨삭, 그리고 기타 독서 과제 등등, 그리고 성적 처리 등등 해서 진행이 되고요. 연간 커리큘럼도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이거는 커리큘럼 영상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빅3 정도만 또 확인해 드리면은, 기본 유형, 고대 기출, 연대 기출 3개는 빅3라 해서 꼭 필수입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빅3는 꼭 챙겨 두시기 바라고, 전문 특강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얘도 첨삭 있고 다 있어요. 단지 수업 시간만 2시간인데 특정 부분을 분리 독립시켜서 전문화된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수강생, 합격률 등 김행 편입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연대 고대 편입 논술은 아주 현실적인 공부다. 저기 모집 정원이 많고, 그리고 경쟁률은 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